왼쪽에 T 도구를 꾹 눌러서 띄어낸 다음에 글자 첫 번째에 있는 요 타입 도구죠. 첫 번째 T 도구 얘를 선택해서 이 빈 화면 요 721 써있는 왼쪽에다가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보죠. 화면 클릭하면 나타나는 걸 커서라고 불렀고요.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글자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721 쓰신 다음에 선택합니다.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자의 크기부터 조절해 본다 그러면 위쪽에 옵션 바, 컨트롤 바라고 하죠. 그동안에 우리 대부분 그린 것들은 그 이름이 패스였습니다. 왼쪽에 그 이름이 써 있는데 지금은 캐릭터라고 써 있죠. 캐릭터즈, 문자라는 의미고, 자, 여기 중간층에 보시면 12pt라는 숫자가 하나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글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글자의 크기. 네, 글자의 크기 목록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목록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제일 큰 숫자가 72죠. 71을 눌러서 글자를 키울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72가 이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엔 최대고, 직접 내가 여기다가 써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100pt. 오른쪽에 721 정도의 크기로 지정하기 위해서 숫자를 직접 쓸 수도 있지만, 이전에 사각형이나 원과 같은 도형처럼 검정색 화살표 선택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모서리 부분에서 드래그해서 글자의 크기를 늘릴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늘리실 때는 주의사항이, 사각형이나 원의 경우에는 타원으로 만들거나 직사각형 만들 때는 쉬프트를 안 눌러도 상관없겠지만, 글자는 잘못하면 찌그러진다, 찌그러지게 보일 수 있죠. 가로 세로를 비례적으로 조절하는 게 좋다. 쉬프트를 누르신 다음에 모서리에서 드래그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글자 크기만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직접 숫자를 기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이미 디자인된 결과물과 유사 크기로 조정할 때는 지금처럼 일반적인 도형 조절하듯이 글자 크기도 바운딩 박스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 대략 크기가 글꼴에 따라서도 글자의 크기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마이레이드 프로라고 글자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 상태에서 233, 저는 지금 233 정도 크기를 지정한 건데, 글꼴의 종류에 따라서도 글자 크기는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글꼴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글꼴과 유사 글꼴을 선택하면 해보는데, 여기 오른쪽에 숫자 써있는 왼쪽 부분, 요게 글꼴이죠. 캐릭터의 가장 첫 번째 그 종류가 옵션이 글꼴입니다. 그래서 목록 버튼을 딱 눌러서 해당 글꼴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글꼴은 한글 글꼴하고 영문 글꼴로 크게 구분되어 있죠. 이쪽에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써 있네요. 글자가, 글꼴의 이름이 한글로. 그리고 쭉 스크롤바 내려서 줄이 한번 딱 그어져 있습니다. 휴먼 편집체 그 밑에 부터는 영문으로 글꼴이 써 있죠. 그리고 영문 글꼴과 한글 글꼴로 구분되어 있죠. 글꼴을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예를 들면 HY 강 B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목록에 클릭하시고 블록 설정이 되면은 아래쪽 방향키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윗방향키, 아랫방향키를 조절해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분명히 글자 크기를 조절한 건 아닌데 HY 견고딕을 선택하니까 이전의 글꼴보다는 약간 더 커진 걸 알 수 있죠. 타입 도구로 다시 한번 여기다가 아래쪽에 좀 떨어진 위치에서 크리에이티브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클릭입니다. 클릭, 크리에이티브. 자, 크리에이티브라는 글자를 썼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방금 전에 했던 글꼴, 선택한 글꼴로 글씨 썼더니 소문자로 쓴 건데 이제 대문자로 지금 써진 겁니다. 글꼴에 따라서도 이것도 다를 수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글꼴의 종류는 여러분 선택하시는데, 이번 요 721 써있는 글꼴과 밑에 글꼴에서 밑에는 고딕 계열의 형태의 글꼴입니다. 그래서 그 고딕 계열의 형태 중에서 대표적인 요번엔
캐릭터라고 글씨가 써있죠. 캐릭터 글씨를 눌러보시면 이게 캐릭터 패널입니다. 문자 패널. 근데 이 문자 패널을 아예 띄워놓고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단축키가 있었죠. 컨트롤 T. 자, 윈도우 메뉴에 모든 패널이 들어있었다고 했고, 글자에 관련된 패널은 맨 끝에 있습니다. 여기 타입 패널. 타입 패널 오른쪽에 캐릭터라고 써있죠. 컨트롤 T 누르시면 캐릭터 패널이 뜹니다. 캐릭터 패널도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캐릭터 글씨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그럼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패널을 접었다가 폈다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쉐도로 펼쳐놓고 여기서 이제 목록 버튼 눌러서 글꼴을 지정할 수 있죠. 아래쪽 버튼 맨 밑에 있는 삼각형을 꾹 누르시면은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아까 옵션 바에서 지정했던 글꼴과 차이점은 옵션 바는 글꼴의 이름만 있는 데 비해서 이 패널에서 지정하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글꼴의 내용을 볼 때는 글꼴의 모양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동하는 곳에 스크롤 바가 없기 때문에 위치 이동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글꼴의 모습을 보고 선택할 때는 캐릭터 패널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도 가능합니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폰트라고 나오죠. 패널을 이용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폰트 위에서 세 번째. 자, 여기서 이제 에이리얼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에이리얼 오른쪽에는 추가로 스타일이 6개의 스타일이 있네요. 네로우가 좁은 거고 레귤러가 기본, 볼드는 굵은 거죠. 지금 이제 굵은 거로 선택되어 있는데, 에이리얼 서체. 글자의 크기는 역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소문자로 썼습니다, 제가. 근데 이 소문자로 쓴 거를 처음부터 대문자로 다시 바꿀 필요 없이 대문자로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타임 메뉴에 보시면요. 자, 밑에서부터 둘, 넷, 6번째 항목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는 딱 요거죠. 타입 오리엔테이션 방향 바꾸는 걸 공부했고, 오늘은 첫 번째가 요거네요. 체인지 케이스라고 하는 것. 체인지 케이스에 4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 4개 항목 중에 첫 번째, 이 글꼴에 여기 글자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쓰여져 있는 글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퍼케이스의 경우는 전부 대문자로 써 있죠. 요게 전부 대문자, 내가 소문자로 쓴 거를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꿔주는 기능이다. 두 번째 로어 케이스는 거꾸로입니다. 내가 대문자로 쓴 거를 거꾸로 소문자로 바꿔준다. 세 번째 타이틀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첫 글자, 단어의 첫 글자를 갖다가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게 타이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센텐스 케이스는 문장, 센텐스라는 게 문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문장의 첫 글자, 그거만 대문자로 만드는 거다. 자, 그래서 어퍼 케이스를 딱 누르게 되면 전부 소문자로 쓴 것도 대문자로 바꿀 수 있다. 글자의 크기 역시 캐릭터 패널 내에서는 요 세 번째 여기는 100pt라고 쓰이는 요게 글자의 크기입니다. 자, 글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크기를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역시 모서리 부분에서 조절해서 오른쪽에 있는 완성 결과물 글자 크기 정도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굵게 처리한다라고 하면요, 에이리얼이라는 이 글꼴에서는 그 바로 밑에 추가 스타일이 있는데, 볼드, 아까 목록에서 봤던 거죠. 여기 목록 눌러보면 블랙은 이 볼드보다도 더 굵게 하는 겁니다. 이탈릭은 기울인 꼴이고 기울인 글꼴, 볼드 이탈릭은 굵으면서 더 기울이는 거죠. 굵게 하면서도 기울이게 하는 것. 블랙은 볼드보다 더 굵은 형태가 블랙입니다. 블랙 선택해보면 더 굵어지죠. 자, 얘를 선택해서 여기 T 써있는 100% 두 개 써있는 부분 있죠. 캐릭터 패널
위아래로 길쭉하게 또는 좁게 만드는, 납작하게 만드는 거고, 오른쪽 거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T자의 화살표가 이렇게 좌우로, 보통 우리말로는 한글이나 또는 MS 워드나 이런 글자 편집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장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장평이란 글자 좌우폭을 장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거는 좌우폭을 조절하는 거고, 왼쪽 거는 위아래 폭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왼쪽 거 더 길쭉하게 만든다. 그럼 기본 100%보다 더 크게 하면 여기가 더 길쭉하게 되겠죠. 한 150 정도로 지정을 하면 길쭉하게 됩니다. 얘보다 더 길쭉하게 됐죠? 오른쪽에 완성된 것보다 더 길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한 120 정도. 다시 원래로 돌려볼게요. 100%. 기본값이 여러분 100%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반대로 오른쪽 거를 조절하는 거죠. 좌우폭을 줄이면은 또 길쭉하게 보이겠죠. 90%로 해서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좌우가 폭이 줄어드니까 위아래 길쭉하게 되겠죠. 길쭉한 형태처럼 보이겠죠. 다음은 요 글자와 사이 간격입니다. 사이사이. 그걸 우리가 자간이라고 얘기하죠. 글자 사이 간격을 자간이라고 얘기한다. 그 자간 조절하는 거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그 작업한 바로 밑에 두 개, VA라고 써있는 게 두 개 있죠. 좌우에. 그래서 글자 사이 간격 조절할 때 바로 오른쪽 거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거나, 음수면은 더 좁아지는 거고, 지금은 늘려야 되죠. 200으로 해볼까요? 네, 수치값은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직접 지정해서 300. 커닝과 트래킹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 쓰신 거는 트래킹을 쓰셨습니다. 트래킹은 지금처럼 이렇게 글자를 쓴 뒤에 글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글자를 바꾸는 이 트래킹을 적용을 시키는 거고, 왼쪽에 있는 커닝은 적용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금 트래킹 쓴 거는 이렇게 선택하시거나, 또는 여러분 이렇게 선택해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앞에 네자만 선택해 보세요. 블록 설정이라고 그랬죠. 블록 설정한 다음에 쓰는 것도 트래킹입니다. 트래킹 600 한번 써볼게요. 지정되죠? 자, 그런데 왼쪽 거는 지정되지 않는다. 클릭한 다음에 쓴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클릭.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면 그 상태에서 커닝을 쓰는 거다. 커닝 써볼게요. 다시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는 목록을 눌러보면 누를 수가 없죠. 블록 설정하면 사용을 못해요. 다시 커서 깜빡깜빡거리게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네 단어, 네 글자 커서 깜빡깜빡인 상태에서 목록 누르면 누를 수 있죠. 커서 깜빡인 상태에서 쓰는 거다. 200 더 늘려볼게요. 500 정도만. 분명히 떨어지는 거 알 수 있죠. 화면상에 클릭이라고 했죠. 클릭. 글자 커서 너무 큰데요. 크기부터 좀 줄여볼게요. 즉 아예 다 쓰고 난 좀 전에 두 개 721이나 크리에이티브는 글자 쓴 다음에 조정했는데, 글자를 쓴 다음에 조정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아예 조정해 놓고 글자를 쓰는 게 더 편하죠, 사실은. 네. 자, 기본값으로 돌리는 방법은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록 버튼입니다. 목록 버튼을 딱 누르시면, 그래서 캐릭터 패널, 여기 목록 버튼의 맨 끝에 보면 리셋 패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리셋 패널을 누릅니다. 커서만 작아진 게 아니라 여기 글꼴은 영문일 때 마이레이드 프로가 기본값, 그리고 여기 레귤러, 여기도 마이레이드 프로 계열도 스타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스타일 두 번째 박스는 무조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위에 목록에서 위로 쭉 올라가고, 너무 느리죠. 다시 여기서 빨리 올라갈 수 있죠. 얘는 스크롤바. 한글 글꼴 중에 굴림을 선택하고 왜 선택했냐고요? 여기 밑에 있는 목록 버튼 눌러보면 없죠.
글꼴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글꼴마다 마이레이드 프로 추가 스타일이 많이 있었는데 글꼴에서 스타일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목록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여기 12pt 써 있는 거에서 18pt 정도. 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써볼게요. 디자인 메이드 심플. 여러분 이번에는 아까 했으니까 대문자로 한번 써볼게요. 대문자로 쓸 때는 쉬프트를 좌우 쉬프트 둘 다 똑같죠. 쉬프트를 눌러서 DSIGNS라고 쓰거나 왼쪽 키보드에 캡슬락이라는 키가 있죠. 그게 대문자 만들어주는 키죠. 그리고 요거를 탁 누르고선 그리고 그냥 쓰면 쉬프트 누르지 말아야 되죠. 오히려 쉬프트 누르면 캡슐락이 눌려진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면 거꾸로 소문자로 써지는 거죠. MAD 샘플.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위에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아까 했던 타임 메뉴에 체인지 케이스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세 번째 거를 먼저 해볼게요. 타이틀 케이스 누르게 되면 첫 글자. 근데 이거는 첫 글자라는 게 단어별로 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준다. 다시 타임 메뉴에 체인지 케이스에 센텐스 케이스 누르면 전체 여러분 문장입니다. 타임 메뉴에 체인지 케이스에 로어 케이스죠. 자, 글자의 색깔입니다. 이제 그럼 색깔 지정할 때 우리가 아이드로퍼를 이용해서 추출할 수 있었죠. 네,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721 선택하시. 전부 셋 다 같기 때문에 세 개 다 선택해서 하죠. 다 선택해서 아이드로퍼 도구로 여기 찍으면 색깔이 같은 색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도형처럼 글자도 동일하게 선색과 면색 지정할 수 있고요. 721만 선택해서 한번 선색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선색을 검은색으로 해볼까요? 검은색.